네,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부러운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 네. 그런 쪽에서 TSMC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국내 종목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어제 같은 경우 거의 대만은 축제일이었네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대만은 2.6%인가 끝난 걸로 같은데, 네. 그만큼 TSMC 역할과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대로 막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장중에도 보여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잘 나왔다, 우리 이 정도로 뿜뿜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대만 타이완 그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 이 정도는 네. 이 회사를 보면서 네. 그러면 코리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 KSMC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답답한 그쵸. 모습이죠. 답답하죠. 한때는 우리도 네. 또 파운드리 한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로 버는 돈 가지고 별로 파운드리와 또 팹리스 쪽을 키워나겠다라고 했던 회사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고 여기들 매물을 계속 받고 있고 이렇게 사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근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호시절이 왔었을 때 준비를 좀 잘해놨었으면은 이게 분명히 부각을 받아서 지금은 저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좀 사주세요. 네. 이런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저 사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바뀌었을 텐데 TSMC가 먼저 치고 나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거의 매출도 한 23%, 순이익도 한 40% 네. 이상, 52%였죠? 50. 이렇게 증가한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고점이야. 피크아웃이야. 한국이었었으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였으면 그렇게 해석했겠죠. 어제 큰 음봉 나왔습니다. 네. 이거 고점일 거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니죠. 지금 달려갑니다. 미국 시장에 있던 ADR부터 변화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TSMC에서 얘기했던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런 느낌. 근데 너무 힘 빼지 말자. 이제 시작인데 뭐 앞으로 할 일 많은데 뭐 우리가 그래서 나왔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KPX 투자 관련된 쪽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게 투자를 지금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돈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실적은 바로 터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들은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쓰니까. 위아래로 다 타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래도 적정하게 가져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KPX 투자는 TSMC가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한때는 막 7조 대 이상 하다가 지금 3조 대까지 줄어져 있는데 게다가 또 좀 최근에 해외 공장들을 좀 짓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어요. 근데 조만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는 가동이 시작되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캐파는 늘어나는데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습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는 총 매출에 대한 마진, GPM이라고 하는 쪽들은 생각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실망감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약간 앞으로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 레벨로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한마디가 계속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쪽들. 그래서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게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보통 이제 그 TSMC 입장으로는 한 GPM 한 75%까지도 이상적인 목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50%대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마진을 깎아먹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전기료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깜짝이야. 3년 동안 전기료가 2배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각국에서도 공장을 짓는 것들이 거기서 해당되는 국가 쪽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혹시나 전력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 관련된 것들은 그러면 글로벌 각국들은 역시나 전력 생산을 위해서 얼마큼 더 노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또 해답은 원자력,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그쪽을 챙겨보는 것도 글로벌 대세가 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AI에서 SMR까지 온다는 이 로직이 진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설명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기가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되고 한다는 게 당연하지만 종목들의 줄줄이 소세지처럼 쭉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 배고픕니다. 그만하십시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히려 투자는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니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거다. 배가 부른 거죠. 예, 예. 네.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네. 예.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 예.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제가 그냥 가만히 정도 얘기를 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봐야 하는 거는 뭐 전력 인프라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쪽도 하나의 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 AI와 관련된 사이클의 핵심은 특히 엔비디아와 네. TSMC가 같이 보여주는 공조, 그리고 또 같이 우리도 함께 해요라고 하는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도 왜 빠져요 오늘? 와 이게 아주 그거죠. 한국은 역시나 어쩔 수 없어 세론. 네. TSMC를 보고 주가는 가겠는데 세론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고, 야 참 아주 복잡 미묘한 이런 흐름들을 보다 보면 네. 속이 터져요. 맞아요.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봤을 때 아마 실적 발표하고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일 예정이죠?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가요? 네.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걱정은 한국 증시에서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또 세론 나오지 않나. 근데 아마 생각보다 좀 좋은 실적 나오게 되면 그때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동맹 안에 들어갔더니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더라라고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또 울고 있고, 네, 나는 왜 이래라고 하면서 울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즉 국내에서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어허. 네, 그런 것들도 그냥 압축을 해서 네. 그쪽을 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되게 좋겠다는 거 첫째, 거기다가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그 확대시키면 ESS까지 이런 쪽에 대한 쪽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단계들, 특히 원자력도 지금 가장 많이 부각을 받는 거죠. 원래 신재생도 맞긴 맞는데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는 안 돼. 네, 내가 당선되면 안 돼. 하셨던 분 있죠? 네, 예. 네. 그분이 무섭다 보니까 그렇죠.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근데 어차피 신재생은 또 그러니까 투자는 할 겁니다. 네. 하는데 그 모멘텀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불안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SK 하이닉스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 24일에 되고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6조 7천인데 이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비디아 뭐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설비, 전력 설비 쪽, 또 세 번째는 아예 SMR까지 좀 다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좀 힘이 센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큰 산이 필요합니다. 그 큰 산은 두 개의 산이 필요합니다. 두 산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설명하는 게 참 아주 간편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큰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종목이죠, 두산.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그냥 전자비지라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나오는 게 CCFL이라고 하는 쪽이 죄송합니다, 네. FCCL. 네. 연성이죠. 연성, 적층, 동박 이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 있죠. 네. B100에 독점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 공급 시작하는데 캐파를 좀 늘려야지. 어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늘린 게 전북 김제하게 되면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하이엔드급의 CCL도 네.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의 실적에 대한 변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묻어 있었어요. 좀 덜 빠졌던 이유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쪽들, 이게 막 또 부각받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그러니까 약간 세론으로 안 나오게 만든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들 체크해 보시고, 네. 우상향 쪽의 모습들을 보시되 아마 쫓아가는 것보다 살짝 눌렸을 때 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 지난 고점대 부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시퍼렇게 나왔던 부분을 이번엔 시뻘겋게 들어가기를 기원하면서 26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요. 네. 손절가는 18만 5천 원대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줄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개의 산이 필요하다. 투마운틴이라고 하려다가 네.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네. 투마운틴 제가
다음 주에 오셔도 이 두산의 이 흐름은 꼭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네요. 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